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요, 인생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도 공부 따로 해보신 거 있으세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럼 제가 오늘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인생 공부에는 큰 영역이 있는데, 그걸 먼저 터치를 하고, 차차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무언가 가슴에 끌어오르는 무언가를 좀 배우고 싶을 때 그걸 우리는 동기부여라고 하죠. 네.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되고요. 또 우리는 인문학을 또 배웁니다. 인문학을. 그리고 철학과 심리학을 배우죠. 잘 보이세요? 네. 그리고 경제학을 배우게 돼요. 자, 이렇게 다 배워야 되는 거 혹시 아셨어요? 공부를 이렇게 이제 영역을 5가지 영역, 그러니까 여기 철학에는 심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동기부여는 우리는 가슴을 끌어오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죠. 자, 경제학은 무엇의 흐름을 배우게 될까? 돈의 흐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단계별로 좀 배우면 더 많은 흡수도가 좀 더 빨라지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인문학. 아, 인문학이요? 네. 아, 인문학. 그래도 그 어떤 학습에 대한 거나 이 중요도의 가치관이 이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보통들은 다 경제학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생각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인생 공부를 배울 때는 가장 순차적인 건 첫 번째는 동기부여를 먼저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슴에 끌어오는 거, 내 안에 잠재져 있는 거를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가슴에 끌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문학을 배우게 되고 네. 철학을 배우게 되고 경제학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가슴에 끌어오는 게 많다 보면은 바로 직방을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경제학으로 가고 싶어 해요. 연결이. 네네. 그런데 경제학을 먼저 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른 거 예시를 하면서 네.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혹시 살면서 내가 생각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신 적도 많으시죠? 네. 근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뭘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눈사람이죠? 네네. 자, 눈사람. 아예 눈도 좀 그리고 예쁘게 할게요. 자, 이 눈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뇌가 네.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모든 흡수력이 흡착하는 게 굉장히 빠른 그런 뇌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눈사람 같은 이 뇌를 갖고 있었던 우리들이 성인이 돼서 이 뇌가 변형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이 친구가 이제 직장을 만들어 들어가게 된다고 쳐볼게요. 자, 삼각형인 직장이 있고 또 삼각형인 부모가 있고 삼각형인 직장이 있고요. 자, 다시요. 동그라미 직장이 있고요. 네모 직장이 있고 마름모꼴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삼각형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요. 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뇌에 삼각형이 요구하고 원하는 뇌로 바뀌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가 요구하고 회사가 바라는 대로 나의 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뇌를 삼각형이 요구하는 대로 해요. 근데 내가 만나는 부모도 삼각형이고 그리고 선후배도 삼각형이고 직장 동료들도 삼각형. 그러니까 사람이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죠. 내 코드가 맞는 그런 끼리끼리. 그래서 이 사람의 뇌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삼각. 네, 맞습니다. 삼각형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그림을 가지고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보이시죠? 네, 자동차잖아요. 네. 네. 우리가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형태를 갖추어 주지 않으면 조직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자동차 안에 필요한 부속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핸들도 있어야 하고, 또 여기가 필요한 바퀴가 또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직 안에 핸들이 요구하는 걸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요구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오래도록 다니다가 보면 CEO라는 자리도 가기도 하고 어느 직급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그 승진도 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월급도 받게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 대기업 다니시고 회사 다니셨죠. 다니시다가 은퇴하셔서 뭐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어떤 뭐 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던 게 뭐 있으신가? 아니면 배우러 다니기도 하시고 아니면 내가 노후에 무엇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셨습니까? 네, 있었죠. 네, 있으셨어요? 네. 그때는 어때요?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 용기가. 네, 맞아요. 눈사람의 이 마음은 은퇴를 하고 나면 마음속 안에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나요? 지속이 되셨어요? 좀 생각이 나약해지죠. 네, 나약해져. 네. 왜냐하면 예전의 뇌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생각해.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 환경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난 가고 싶어. 그런데 뇌가요 이미 따라주죠. 네네 안 따라주니까 나도 모르게 행동을 예전처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승님을 만나서 배움을 얻게 되고 또 강의를 가서 또 배움을 얻게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충족으로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떤 꿈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근데 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배우다가 보면 스승의 어떤 지도에 의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이 과정 중에 배움의 과정을 가질 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영역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나와 접하게 되시게 되던가요? 아까 인문학을 이렇게 꼽으셨는데 인문학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죠. 또 경제 네. 쪽으로 네. 그렇죠. 현실적이다 보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꿈을 갖고 가고자 하는 거 근데 이왕이면 나는 현실을 좀 잘 살고 싶어.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버는 방법도 알고 싶고 그런데 동기부여가 많다가 아까 전에 경제학 쪽으로 바로 가면 안 된다라고 예시를 제가 들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분 아시죠? 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네. 이건희 회장님 참 나라의 역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께 받은 그 삼성이라고 하는 것을 삼성전자에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삼성 애니콜이나 그 폴도 그 폴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1인자처럼 굉장히 우리나라의 입지가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되어져 있죠. 이분은 어디에 더 많은 아까 전에 경제를 이제 하고 싶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희 회장님은 어디에 그 영역에서 더 많이 원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딱 근데 이분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인문학이다. 아마 철학일 거다. 왜냐하면 큰 회사를 대한민국의 대표로인 그 회사를 끌고 가려고 하면 당연히 인문학적인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 회장님은 경제를 더 많이 추구를 하셨어요. 무엇을 보냐면
애니콜이나 그 폴더 그 핸드폰에 굉장히 에러가 한번 발생이 돼서 이 에러 발생되면 전량을 다 수거를 합니다. 다 수거를 해서 그 공장 있죠. 공장 가운데에다가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전 직원들과 그 임원진들 앞에서 그걸 불태우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슬로건을 하나 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기업이요. 네네. 경영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하고 정말 훌륭한 이분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이분이 경제를 더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가정사를 살짝 좀 들여다볼게요. 이거는 예시는 참 돌아가신 분의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분은요 자녀분들이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요. 이부진 딸이 있고 또 2번째 딸이 또 있죠. 그러니까 3번째 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있었어요. 이 막내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시죠? 미국에서 죽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죽었냐면 처음에는 사고가 발생이 돼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을 한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갑부집이고 이렇게 돈도 많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어하는 경제 그거는 네네 이렇게 좀 풍족하고 풍요롭게 우리가 살고 싶다는 우리들의 소망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우리는 들어지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딸은 자기가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이 삼각형인 이 시스템과 이거에 갇혀져 있는 이것을 자기는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거부를 해요?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틀에 맞는 남자를 고르라고.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을까 제 추측인데 그래서 정신이 있지 우리하고 레벨이 같아야지 네가 말도 안 되게 어디서 일반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느냐 거기서 이제 집안과 문제가 생기죠. 딸은 무엇이다? 삼각형인 우리 집안을 거부를 한 거죠. 근데 딸은 이 삼각형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찰이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네. 지금도 경제를 좀 더 추구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풍요와 행복과 적절히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시게 되죠. 한 가지에 더 예를 드리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얘기가 조금 더 많이 긴데 한진그룹 아시죠? 네. 한진그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진그룹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한진그룹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아들과 딸이 재산권으로 아시죠? 한참 싸우고 땅콩 여인이라고 해서 조연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분 집에는 인문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네가 삶의 중심이고 너의 가치, 삶의 기준이 있어서 가치를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되고 이렇게 대기업을 일구고 있는 우리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눔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삶에 무언가 주어야 한다라는 인문학적인 것이 들어갔다라고 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싸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해주시게 만들어주는 부분 참 감사해요. 그러나 가장 기본의 모토를 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문학적인 거,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경제까지 터치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기업은 안 됐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예시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호주에 유학을 간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터져요. 여자친구와 가서 공부를 하다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부모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돈 좀 더 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준재벌이나 뭐 정도 됐겠지만 이건 아니다. 너 자립해라. 독립해라. 네가 알아서 나머지는 해라. 라고 했더니 거기서 그 부모를 합니다. 네.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 부모를 죽임을 이렇게 하는 참 폐륜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아이를 성장을 시킬 때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줬더라면 그렇게 발생이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 공부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는 경제적인 거는요, 동기부여가 잘 돼서 인문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잘만 믹스를 해서 하며 나중에 경제학까지 배우시게 되면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가장 밑바탕에 인간의 중심으로 사람으로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 것, 잘 살아야 되는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어서 그 다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유롭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생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는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